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조양현입니다. 혹시 인공심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공심장?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으로 다시 뛰는 제2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인공심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궁금증, 대체 인공심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장은 보시는 것과 같이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이 약물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함에도 있어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요. 심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심장이 아닌 심장의 역할을 하는 기계를 이용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계를 바로 인공심장이라고 칭합니다. 인공심장은 먼저 크게 완전 인공심장과 심실보조장치 2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완전 인공심장이란 말 그대로 환자의 심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심장을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기기가 우심실과 좌심실의 역할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전 인공심장의 이식은 뒤에 말씀드릴 좌심실 보조장치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드물게 적용됩니다. 다음 인공심장 그 2번째 타입은 심실보조장치입니다. 심실보조장치는 환자의 심장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기기를 부착하는 방식인데요. 좌심실과 우심실 중 선택하여 부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좌심실에 부착하면 좌심실 보조장치라고 부르고 우심실에 부착하면 우심실 보조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엘바드라고 불리는 좌심실 보조장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좌심실 보조장치는 좌심실의 피를 기계로 뽑아낸 뒤 모터로 돌려서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좌심실 보조장치는 1990년대에 처음 미국 식약청 허가 기기가 나온 이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3세대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된 1세대 기기는 박동형으로 크기도 크고 소음 발생과 잦은 기계적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2세대 기기는 축형 펌프로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소음도 거의 없으며 기계적 문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2세대 기기는 2015년까지 2만 개 이상 수술에 사용되어 신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3세대 기기는 원심성 펌프로 2세대 장비와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는 기기이지만 더 소형화됐고 수술이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어서 현재는 이 3세대 기계가 점차 더 많이 인공심장 수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3세대 인공심장이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좌심실에 저희 기계를 부착할 수 있는 링을 삽입을 하고 지금 좌심실 보조장치가 삽입이 된 상태이고요. 이 좌심실 보조장치가 좌심실에서 혈액을 뽑아내서 대동맥으로 힘차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심부전에 의해 심장의 저하된 펌프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심실 보조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깃줄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며 밖에 2개의 배터리와 연결이 됩니다. 이 인공심장은 저희가 2세대 좌심실 보조장치로 부르는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된 신뢰성이 높은 장비입니다. 2세대 장비인 만큼 축형 펌프로 되어 있고 좌심실에서 혈액을 뽑아내서 다시 대동맥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깃줄이 몸 밖으로 나와서 밖에 컨트롤러 및 2개의 배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항상 소지해 하셔야 됩니다. 2번째 궁금증, 그럼 누구에게 인공심장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 인공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인공심장 수술의 대상자는 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만 당장은 심장이식 받기 어려운 만성 심부전 환자분들입니다. 물론 심장이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공심장보다는 심장이식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심장이식의 대기기간이 너무 긴 경우,
심장 이식에 대한 부적응증이 예상돼서 이식 대기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인공심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체격이 너무 크거나 작은 환자, 현재 공이다 심장을 기다릴 수 없는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이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누구나 원하면 인공심장 수술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장 이식처럼 공여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가 결정되면 인공심장 수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을 견딜 수는 있는지, 또 다른 여러 장기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를 할 수 있는 환자 및 가족들의 지지 정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의료진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궁금증, 인공심장 수술을 한번 받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인공심장은 의학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이식으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즉, 당장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심장 이식이 어려운 경우에 인공심장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심장 이식 대기 순서가 돌아오면 인공심장을 제거하고 심장 이식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심장 이식이 어려울 때 최종 수술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이라거나 심장 이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서 이식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는 인공심장으로 남은 여생을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인공심장 수술 성공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공심장 수술 직후에는 심부전, 출혈, 뇌혈관 질환, 감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합병증만 없다면 수술 후 잘 치료를 받고 퇴원하실 확률이, 즉 조기 성공률이 90에서 9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퇴원 후에는 장출혈, 뇌혈관 질환, 감염, 혈전, 용혈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합병증 없이 또는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잘 치료를 받게 되어 2년 후 생존율이 70 내지 80% 정도로 10분 중 7분 내지 8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를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공심장 대상 환자들이 최선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인공심장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2년 이내에 99% 사망하시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진 사건이 보도되며 인공심장에 대한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안정성이 도마에 오른 인공심장은 심실 보조장치가 아닌 심장 전체 기능을 대신하는 완전 인공심장이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사에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공심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궁금하신 부분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궁금증, 인공심장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인공심장 수술 후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배터리 관리입니다. 인공심장은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정전기에 노출되는 것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후 MRI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전기 장비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 통목욕 등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심장 수술 후에는 그동안 심부전에 의해 약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수술 후 반드시 꾸준한 심장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퇴원 시 환자분이 평소 생활하는 환경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가이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인공심장과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일상생활 적응 정도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퇴원 후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빠른 상담을 통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인공심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심장 수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재 우리 주위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수술이며 이미 1년에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전 세계에서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인공심장은 전깃줄과 배터리를 항상 착용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아직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환자분들에게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절망의 끝에서 희망으로 다시 뛰는 제2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인공심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심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